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상당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원안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런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인데요. 졸속 추진에 이어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행정통합 설명회를 처음 연 것은 지난 6일 행정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 무엇보다 특별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5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특별법 조항 가운데 40%가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한과 재정 이양 등 통합의 핵심 조항을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설명회에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가서 그 발표를 했는데 그때까지 내용을 그냥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취재 결과 설명회 당일 아침에 시청에서 대책회의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TF팀에서 우리 쪽에 이런 게 다 잘렸다고 통보가 왔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알고도 감춘 겁니다.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해 사흘 뒤인 9일에 열린 두 번째 설명회에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319가지 특례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고 또한 추가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번 법안 심사에서 담기지 못한 특례 조항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논의와 요청. 경상북도는 사정이 더 심각해 주민 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엔 지난 5일 안동을 시작으로 9일엔 구미, 11일 포항, 12일엔 경산에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있고 해서 이런 사항들을 좀 지켜보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졸속 추진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특별법안 불수용 방침까지 알려지면 여론이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특별법안을 현실과 상황에 맞게 제대로 설계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국비 지원 의무화,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린벨트 해제, 카지노 허가 등 현행법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반대가 예상되는 조항을 대거 넣은 게 수용 불가를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100%다 되면 좋습니다만 아마 부처에서 더 국가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용이 어려운 것도 있고. 졸속 추진 논란과 함께 출발한 행정통합이 정부 부처의 반대와 이로 인한 책임론으로 번져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이처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을 정부가 무더기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되던 통합 논의가 큰 분수령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도지사 선거전에서도 통합 찬반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도지사 출마를 위해 퇴임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안동에서 첫 공개 일정을 시작한 이 전 시장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통합 불안감에 휩싸인 북부권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도청을 이전한 지 10년밖에 안 돼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이 신도청 지역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기반 없이 무책임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지난 주말 구미에서 도지사 선거 캠프 개소식을 가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행정통합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분명 행정의 중심은 대구가 될 것이고 쏠림 현상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최경환 예비후보 역시 묻지마식 통합은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된다며 이철우 지사의 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에게 도전장을 던진 예비후보 3명 모두 통합 반대 입장에 서면서
행정통합이 도지사 선거 전 초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상주문경의 이미자 의원이 SNS를 통해 권한이양 없는 허울뿐인 통합을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등 통합에 힘을 싣던 지역 정치권 안에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번 주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례 범위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과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울진군 의회가 행정통합 추진을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울진군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도민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수기 절차는 철저히 배제한 채 시간에 쫓겨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은 명백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19년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다가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재점화됐다며 졸속 추진을 이끈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 의원이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삼선인 박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힘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해마다 국책 사업을 따오겠다고 계획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이룬 게 없다며 이제는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포항시장이 함께 책임지고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북극 항로시대 국가전략 거점도시 조성,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철강산업 추진, 군함 선박 유지 보수산업 육성,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 먹거리 과메기가 올해는 품질이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해마다 감소하다가 지난 겨울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꽁치가 크고 추위가 오래 이어지면서 입춘이 지나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릿한 꽁치가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기름기 머금은 포항 명물 과메기로 변신합니다. 과메기는 12월부터 1월까지 정점을 찍고 2월에는 내년을 기약해야 했지만 올해는 입춘이 지났는데도 베트남 계절 근로자 10여 명이 남아 배를 따고 세척하고 건조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 과메기가 풍년을 이룬 건 무엇보다 꽁치 크기가 정상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꽁치 크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작았었는데 올해는 꽁치 사이즈가 한 단계 많이 커져서 정말 식감도 좋아지고 기름도 많고 해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포항의 과메기 생산량은 2013년 겨울 5,440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2023년에는 1,580톤으로 10년 새 70%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에는 생산량이 반등해 3,261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춘이 지나도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면서 좋은 맛을 유지하는 데다 올해는 설이 2월 중순으로 늦춰져 소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1년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수산물 품질 관리센터를 건립하고 과메기 품질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먹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식중독 검사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원양이나 대만산 꽁치를 원료로 쓰다 보니까 방사능 검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20, 30대 소비자에게도 친숙한 과메기를 전 연령층이 즐기는 먹거리가 되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겨울 구룡포 하면 과메기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올해는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주택가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화 차량 20여 대를 투입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친 뒤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죽장면 지동리와 장량동 일원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과 화목 보일러 취급 부주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관련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취약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와 차량 순찰을 병행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학진흥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설날 차례는 제사와 다르며 차례상은 함께 먹는 명절 밥상으로 차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학진흥원은 조선 선비들은 차례를 새해 초 하루에 술과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지냈고 주자 가래에도 차례는 재래편이 아닌 일상의 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자 가래의 차례상에는 술과 차, 제철 과일 정도, 주요 종가의 차례상도 간소하게 차려진다며 의례용 음식 대신 가족들이 함께 먹는 명절 밥상으로 차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지원 규모는 음식점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숙박업소는 분야별 최대 1,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보조하며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음식점은 입식시설 개선 또는 화장실 개보수를 필수로 신청해야 하며 특히 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업소를 우선 선정해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포항 MBC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모금한 나눔 캠페인 성금 17억 9천만 원을 오늘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의 여러 개인과 단체가 포항 MBC에 성금을 기탁했으며 모금액은 지난해 9억 2천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영덕과 울진 등 읍면 지역에서 따뜻한 정성이 이어졌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재난, 재해, 교통, 청소, 환경 등 15개 반 425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종합상황실은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기간 주요 관광지와 공공시설을 정상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화마를 딛고 4년 5개월 만에 재개장한 영덕 전통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덕구는 경북도와 함께 동해선 열차 연계시장 투어 등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우선 영덕역과 시장 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체험 콘텐츠를 더해 영덕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